정책을 보는 것도 이 조선일보 오늘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월가 시총 9,600조 원 증발했는데 트럼프는 골프 산매경.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 글 쓸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주말에 이런 골프 치고 싶으면 대통령은 골프 치는 거죠. 오바마 트럼프 작심 비판 관세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 오바마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본인이 갖고 있는 경제관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조선일보를 요즘에 보면 그래도 조선일보가 좀 나은 편인데 그냥 거의 수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신문을 보고 되게 이제 국민들 중에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한 사례지만 월가 시총 9,600조 증발한 트럼프는 골프 산매경. 이게 다 미국의 CNN 같은 그런 주류 언론들의 논조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플로리다 자택에 태연하게 골프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 폴리티코 등은 대단히 좌파 색채가 강한 매체죠. 골프 쳤다. AP는 골프 쳤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CNN은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에 골프 코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이름 떨어졌다 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CNN 방송 보면은 여기 뭐 팍스나 이런 데를 하나도 인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줄기차게 이런 조선은 CNN, AP 주식시장이 증발하는 상황에 부유한 자택에 주말을 보내기로 한 트럼프의 대담한 결정이 미국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뭐 내가 이해가 갈려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 종류의 보도는 그렇게 공정한 보도 같지는 않다 이야기죠. 쐐기를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4일 날 골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쓴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에서 거액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내 정책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적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들 주식 사라.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좋은 시간이다. 그럼 난 양보 안 한다. 전부 다 굴복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내내 이야기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무엇이든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한 주식을 사기는 아주 절호의 기회 같아요. 그러니까 쐐기를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내 정책을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조선일보가 출기차게 여러분들 뭐죠? CNN이나 이런 데를 방송을 전하니까 제임스 클로 미 하원의원 민주당 의원은 경기 침체의 우려가 확산하고 주식시장이 실제로 폭락하고 있지만 걱정할 것 없다. 트럼프는 골프 중이다. 꼭 민주당 여러분 의원만 그렇게 인용하냐 이야기죠. 태미 더고스 민주당 상원 의원도 주식시장을 붕괴한 그에게 당연히 하루 쉴 자격이 있다. 아니 주식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고 내일 또 살 수도 있는 좀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조금씩 사서 모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절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상황이 미국의 여러분들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가 현재의 무역 구조를 가지고는 미국이 계속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런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는 겁니다. 아니 오바마는 당연히 이런 반대하죠. 본인이 한 게 없으니까. 관세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 그렇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옳다는 이야기가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항상 위험한 거니까 양면을 두루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오바마가 갖고 있는 경제 지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걸 테니까.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야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오바마 트럼프 작심 비판 이게 5번째로 많이 읽은 기사고 6번째 월가 시총 9,600억 증바했는데 트럼프는 골프 300억 이게 실질적으로 조선일보 기사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도 오늘 조선일보가 그래도 조선일보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노석조 기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썼네요. 스티븐 미란 보고서를 읽고 4월 6일 국내 메이저 신문에는 거의 처음입니다. 이 중요한 기사를 쓴 게. 미란 보고서를 소개한 겁니다. 미란 보고서를. 트럼프 관세의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스테판 미란 박사다 이야기.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40대 초반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파격적인가.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40대를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40대를. 그래도 노석조 기자가 아주 상세하게 잘 다뤘네요. 이걸 읽어야 지금의 트럼프 관세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는 세계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 이런 딱 아이디어를 그냥 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갖고 있는 판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40대 초반 사람을 여러분들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우지 않아요. 대개 가장 원숙한 대학 출신의 한 60대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리인 겁니다. 그게 40대 초반을 그냥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야, 저 양반이 진짜 저런 특별한 면이 있구나.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목이 이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Restructuring Global Trading System.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도 조선일보가 그래도 대단한 게 지금 정도 여러분들 국내 메이저 언론사에 처음으로 이거를 소개하는 겁니다. 국내. 아무도 여러분 이 문제 주목 안 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인 거죠. 42쪽이니까 다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패권의 딜레마인 겁니다. 기축통화를 유지한 비용을 미국이 혼자서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체제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출시하려고 쓴 게 아니고 전 직장인 허더슨 베이 캐피탈에서 그냥 애널리스트로서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그걸 그냥 산 겁니다. 미국이 블렌튼 우즈 체제 이후에 구축한 현행 세계 경제 시스템이 미국 제조업을 좀먹는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이 잘 정제되어 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세계 각국의 달러를 사들여 달러는 비싸지고 강달러, 이에 따라 달러를 만드는 미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이 떨어져 수출이 안 되고 무역 격차는 커져만 가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석조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핵심 메시지를 정리했는데요. 수출이 줄면서 미국 제조업도 쇠퇴해버렸고 일자리도 감소하고 항공모함 잠수함 등 군함 같은 군사 무기 장비도 자력으로 생산하기 어려워진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졌다. 미국이 구축한 달러 패권 시스템이 달러의 강시야를 낳고 이것이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낳은 데 이어
다시 수출 감소 수입 증가를 낳아 제조업 쇄도를 이어낸 다음에 국가부채의 무한 증가와 더불어 국가기관 산업 붕괴를 낳아서 미국 패권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논리다. 어떤 정치인도 이런 부분을 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무난하게 있다가 나가면 끝인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야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끝내서 안 되겠다는 거죠. 아주 정리를 잘한 겁니다. 현재 무역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고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바꿔야겠다. 그 아이디어를 트럼프가 산 겁니다. 40대 초반에. 그런 아이디어는 전통 경제학자들 가운데서 누구도 제시한 적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찬성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들 권력을 쥐면서 입성할 때 미 우선정책연구소라는 그런 신생정책연구원을 여러분들 일종의 싱크탱크로 전통적인 미국의 케이토라든지 헤리티 파운데이션 같은 것을 등용 안 한 겁니다. 실용적인 생각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 겁니다. 능력 있고 쓸만하면 쓰는 거지 나이 이런 거 관계없다는 겁니다. 세계 무역 구조를 재편해야 된다. 관세로 수입을 억제하고 인위적으로 미국 국내 생산을 촉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통적으로 인정받던 브레튼 우드 체제를 변경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의 생각하고 여러분들 헌법재판관의 재판소 생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무식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겁니다. 트럼프는 관세 핵폭탄으로 미국을 가난하게 만드는 기존 무역체제를 갈아엎고 쇠판을 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야심적인 생각인 거죠. 오바마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됐는데 뭐 하려고 이런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뭡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지만 그 골프장에 골프를 치니까 이런 마음 편할 거 아닙니까? 스테픈 미란 박사가 인플레이션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다. 관세 매기게 되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실제 가격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관세 수입은 늘어서 국가적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런 이론을 백업을 해 준 겁니다. 그게 스마트하니까 이런 그걸 그대로 산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인재가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전 세계 똑똑한 사람 다 모였으니까 온갖 것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해 중국 제품 가격이 10% 상승하더라도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10% 정도 하락하면 실제로 미국 달러로 표시된 중국산 제품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러면 대통령에게 힘을 불어씌워 준 거죠. 중국은 보복 관세를 때리겠지만 다른 나라는 절대 보복 관세 안 때릴 것이다. 협상해 가지고 관세율을 조금 낮춰달라고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다 예상한 거지 않습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도부에는. 그런 이런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이런 자기 견해 필요하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 공부를 안 하니까 뭡니까 떠듬떠듬 읽는 것도 이런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국력의 차이인 겁니다. 미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유지하는 데 부담한 비용을 동맹국끼리 좀 나누어 가져야 된다. 방위비를 좀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주 요약을 잘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맹국가들이 10년물 단기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로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지금 예산의 이름 한 20% 정도 차지하니 그걸 줄일 수 있게 되고 재정 적자 부담도 줄이고 국가 부채 부담도 줄이고 달러 자산을 보유한 동맹국들의 달러 평가절에 따른 부담을 분담시키는 구조로 가자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40대 초반 스테판 밀란 박사님께서 나온 겁니다. 이런 보시죠.
40대 초반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미라는 관세 발표 사흘 뒤인 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이 이번 관세 인상에 영향을 상쇄할 것이고 월가의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미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스테판 미란 상호 관세 이론 제가 몇 번 방송을 했고 트럼프 관세 스티븐 미란 상호 관세 이론 3일 전에 글로벌 이코노미의 김대호 진단이라는 걸 통해 미란 보고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처음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자, 여러분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50주년이 됐네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갖고 싶은 주식 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시장 가치가 3조 달러를 넘는 두 회사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죠.